자꾸 C인데도 나는 자꾸 M3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 참고로 저기 그리고 그 알고 쭉 보기 바랍니다. 저기 366 큐빅 센티미터는 CF 1kg. 큐빅 인치인데. 예. 그리고 예. 그래서 166 큐빅 인치가 여기가 cm 인치가 아니라 cm을 지어봐야 되죠. 큐빅 인치예요. 예. 그 1kg이고 그래서 166 큐빅 인치가 1파운드라고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아래에 예를 드는 것처럼 162cm 곱하기 156cm 곱하기 141cm면은 이거는 356만 3,352 큐빅 센티미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빅 센티미터 나누기 6천 하게 되면 594kg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거 컨버팅 하는 거였는데 이거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네. 뭐 연습들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13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부터가 그 하이라이트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냥 이종 씨, 저는 스타트 해주세요. 이게 배터리가 얼마 없는 게 17분으로 그런 거 같아요. 예. 아까도 그래서 다시 좀 이게 해야겠네. 저기 잠시만 이거를 배터리 좀 다시 해서 꺼왔다가 Okay, already. 자, 이번에는 그 카운터 컨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컨스트레이션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강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화하다. 그러니까 이 강화하다는 얘기는 그 우리 물리쪽에다 적용하게 되면은 그 다른 그 이쪽에 있는 화물과 이 두 화물 또는 이 화물들을 섞어서 같이 묶어서 그죠? 같이 한때 이렇게 그 믹스업을 시켜서 더 나은 상태로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컨스트레이션을 하는데 그 이 목적은 왜 그럼 우리가 컨스트레이션을 하느냐?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프로핏. 더 많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 컨설레이션, 우리 줄임말로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데 이 콘솔을 하는 겁니다. 콘솔 하는 목적은 이 더 나은 프로핏이 나오기 때문에 콘솔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 복잡하거든요. 콘솔이지며 이 콘솔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콘솔이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콘솔을 하지 않고서는 프로핏이 안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때로 우리는 항공사에서 받는 가격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항공사에서 킬로그램당 US 달러 1불 받아요. 그런데 실화주한테 우리가 뭐 US 달러 뭐 1불 10 또는 뭐 1불 20 이렇게 받고 판매를 하지만은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US 달러 1불에 우리가 받은 그 가격에 그대로 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항공사랑 계약한 금액은 1불인데 우리는 90센트에 팔기도 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10센이 마이너스예요. 이걸 어떻게 커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물류회사는 뭐 땅 팔고 농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남을 도와준 자회사값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요? 우리는 분명히 항공사에다가 우리가 100kg를 갖다가 실었으면은
100kg를 쳤으면은 1불이면은 항공사에다가 US 달러 100불을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100kg를 실어봐야 우리는 화재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90불밖에 못 받아요. 90불. US 달러 90불. 그럼 10불은 날라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런 경우에 이 문제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이건 영업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참고로 그냥 알고 있기 바라요. 아까 우리가 FOB 체제 얘기했었죠. FOB 체제. 뭐 트럭 운송료, 그 다음에 통관료, 그 다음에 터미널 사용료 이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으로 발생한 그런 소위 흔히 말해서 우리가 FOB 차지라고 해요. 네. 육상운송법에 생긴 부분, 육상운송법에 생긴 이익 이거 가지고 이 손실이 크지 않을 때는 이 육상운송에서 생긴 부분으로 offset 서로 상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행했고 그것보다 가장 큰 경우는 이거는 정말 그 해결의 그 뭐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이고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게 미봉책이고 그죠? 이것이 안 되는 게 미봉책이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팔매도 불구하고 킬로그램 10전씩 손해를 보면서 팔매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토탈리 파이널하게는 돈을 갖다 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이거라는 말이죠.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근본적으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항공사랑 계약 가격이 1불이 할지라도 우리가 90센트에 팔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걸 뺏겼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컨솔리데이션을 갖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게 나갈 경우에 아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항공사의 일부에서 사갖고서 1불 10이나 또는 1불 20에 팔아요. 이게 가장 노멀한 경우야. 거의 뭐 우리가 거래하는 카고들의 한 70% 정도는 이런 형태의 거래하고 오면 돼요. 근데 그 나머지 30%의 그 거래는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일본 같으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일본의 컨설사로부터, 그죠? 포르쉐나 제품이 받는 가격이, 뭐, 킬로그램당 100엔이다. 이러면 우리가 팔 때 얼마에 파냐면 90엔에 판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김해은 부지원장이 이것 때문에 제일 아주 그냥 힘들어하고 질리고 있죠. 서울에서 낮게 보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일본이 우리가 아직 컨설을 못하기 때문에요. 일본이 우리가 컨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용을 못하는 거야. 되게 힘든 거야. 이렇게 낮은 가격을 갖다 오게 되면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손해되는 10엔을 갖다가 킬로그램 10을 갖다가 어디서 커버할 길이 없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그게 어려움이 있거든.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지점들은 다 지금 컨설 짜거든요. 이걸 갖다가 컨설 짜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충분히 커버해야 된다고 돈을 번단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컨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싸게 팔아도 돈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봅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컨설 된다고 다시 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전체 부분에서 일단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물량도 필요하니까, 그죠? 매출 규모도 필요하니까, 순이익도 필요하지만 매출 규모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매출 규모, 그 다음에 물량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항공사와 우리가 딜을 할 수 있어. 내고를 할 수 있는 가격 내고라든가 스페이스 내고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갖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프라핏이 제로인 카고도 때로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되는 카고 다 싫다. 돈 되는 것만 하겠다. 그러다 물량이 너무 작아요. 물량이 너무 작게 되면 항공사는 우리가 조금밖에 물량을 안 갖고 오니까 우리를 1급 대리점 또는 특급 대리점의 그런 대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공사 입장에서요,
물량을 많이 갖고 오는 물류회사, 물량을 갖다 많이 갖고 오는 포워딩 회사 갖다가 손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항공사에다가 일정한 기여도를 해줘야 되니까 일정한 기여도에 비해서는 그 돈 되는 때로는 어떤 카고는 돈 되는 카고도 해야 되고 어떤 카고는 돈도 안 되는 카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 되는 카고만 다 하려면 너무 물량이 작아갖고서 항공사로부터 좋은 레이트 못 받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항공사에다가 100톤을 주는 경우와 항공사에다가 한 30톤을 주는 경우, 예? 한번 예를 들어야 되겠죠. 100톤을 주는 경우에는 그 항공사에서 우리한테 이를테면 US 달러 1불 준다, 필요한다. 근데 30톤을 주면 물건도 좀 갖고 오니까 가격도 비쌀 거 아니겠어요? 항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가격이, 항공사가 우리한테 주는 가격이. 그럼 이런 경우는 1불, 실제로 그래요. 1불 한 10을 줘. 좀 더 비싸요. 그때는 항상 반드시.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 100톤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 한 30톤에 되는 카고는 본전짜리 카고야. 곱하기 1불짜리야. 그 다음에 70톤의 카고는 1불 20짜리 카고란 말이죠. 1불 20짜리 카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되겠어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해서, US 달러로 계산해서 이게 3만 불이에요. 그죠? 이게 3만 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본전이 하여튼. 근데 여기는 70톤인데 20톤인데 했으니까 얼마냐면 이거는 7만 7천 톤이니까 77,000이니까 그 14,000불 되나 그죠? 남는 게 20점 7천 맞네.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프라핏이 14,000불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똑같이 1불 20에 팔아도 그죠? 그 30톤 곱하기 다 돈 되는 가격이는 거기 30톤 곱하기 30톤이면 3만 킬로그램이니까 그 1불 똑같이 1불 20에 팔아도 US 달러 10전씩 남는 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10전 해봐야 되죠? 이렇게 10전 해야 되겠네. 센트. 그러면 뭐 3,000불이네. 그죠? 30밖에 안 났거든. 여기는 14,000불 났고. 이게 규모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그 대리점이나 누가 그 홍콩에 있는 이 A라는 포워드와 B라는 포워딩이 있어요. 두 회사가 있을 때 어디랑 거래를 하겠어요? 절로 가려겠지, 그죠? 여기는 더 낮게 오퍼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자꾸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더 자꾸 일을 몰리고 여기 자꾸 다 안으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지점을 내고 특히 그 일본 지점이라든가 또는 미국 지점 그 초기에 지점을 낼 경우에는 이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카고를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돈 되는 카고, 돈 안 되는 카고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카고를 갖다 모아야지만이 카고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규모의 운영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직이 100톤을 보고 있어요. 100톤. 카고가 100톤은 돼야지 항공사랑 다이렉트로 딜도 할 수 있고 어떤 규모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100톤 이하가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냥 규모의 운영이. 자, 그러면은 진짜 본론에 들어가서 콘솔을 봅시다. 어떻게 섞는가. 여기 책에 보니까 그 KCC라는 물류회사에서 너미네이션한 카고예요, 그죠? 이 KCC 너미네이션이란 말은 KCC라는 회사에서 너미네이션 지명한 그 화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CC라는 회사에서
우리 쪽으로 사용하도록 그 너미네이션 했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잠깐 이쪽으로 갑시다. 앞쪽 봅시다. 앞쪽이요. 앞쪽에 이 너미네이션에 대한 미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4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바이어 A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 A가 그 2번 LC 오프닝 어플라이 그죠? 이렇게 LC 오프닝 뱅크 쪽으로 LC 오픈을 어플리케이션 할 때, 어플라이 할 때 이때 바이어 A가 그 LC에다가 포워딩 이름을 적는다 했어 그죠? 포워딩을 적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까 내가 설명할 때 그 코체나 중심을 설명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일본이나 홍콩 지점 같은 경우도 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 에이전트가 코체나 에이전트가 코체나 쪽으로 너미네이션 해줄 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코체나의 그 일본 지점 또는 코체나의 홍콩 지점이 현지에서 영업을 해서 개발하는 카고가 아니라 파트너로부터 나미네이션 받은, 지명받은 카고가 많다는 얘기죠. 이 카고 컨설턴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해 주면은 카고 개발은 이 카고 개발, 카고 디벨롭먼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즉 세일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카고 개발 다시 영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세일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 국내 영업이 있고 하나는 해외 영업이에요. 국내 영업은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일본 지점이나 또는 홍콩에 있는 홍콩 지점이 일본 내에 있는 또는 그 홍콩 내에 있는 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기업이죠. 현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거야. 현지 기업 손대로. 그래서 코차이나 그 재팬이나 또는 코차이나 코차이나 재팬이나 코차이나 일본 점이 스스로 개발해낸 뭐라고 설명해야 스스로 개발해낸 그 프리카고, 이걸 보통 그 포워딩에서 프리카고를 하거든요. 자기네가 개발했기 때문에 아무나 막 주시다 해서 프리카고를 하래요. 프리카고 또는 뭐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뭐 코차이나 뭐 온 세일스 카고 또는 뭐 한글만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 코차이나 자체 영업하고, 그죠? 자체 영업 화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코차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체 영업 화물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영업돼서, 코차나 영업팀이 영업을 떼서 개발한 화물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가 하면은, 에이전트 영업이란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이런 국내 영업은 영업 대상이 어디냐면, 현지 기업이에요. 그죠? 코차나 홍 같은 경우는 홍콩 내에 있는, 홍콩 내에 있는 그 현지 기업, 바로 이거죠. 여기, 이게 여기 번디, 이게 그 본지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현지에 있는, 좀 바깥에 보면 있지만, 로컬 영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컬 세일스라고 하는데, 현지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영업한 거. 뭐,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이든지, 현지에 있는 일본 기업이든지, 현지에 있는 홍콩 기업이든지, 그 현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영업한 화물을 갖다가, 영업을 해서 화물을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국내 영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해외 영업은 일명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에이전트 영업이라고 말하거든. 이 에이전트 영업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물류회사 또는 뭐 미국에 있는 물류회사 또는 유럽에 있는 물류회사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물류회사를 상대로 한 영업하는 거예요. 물류회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거예요. 이 영업엔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이 있는데
국내 영업은 현지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이고 해외 영업은 해외 대리점을 상대로 한 영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바이오 A 밑에 있는 코리안 포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오 A 밑에 있는 코리안 포더. 이 코리안 포더가 사실은 스스로 영업을 해갖고서 이 사람들이 카고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 그 코차나가 지난 그 지금 11년의 흑수에서 주로 그 지난 한 7, 8년 동안은 그 영업의 그 방법이 주로 해외에 있는 그 대리점, 특히 한국에 있는 대리점을 상대로 해서 한 영업했어요. 작년부터 해서 특히 올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해외 대리점에 해외에 있는 그 에이전트를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것은 현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유지해 나가고 우리가 좀 더 주력을 부분은 현지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영업하자 라는 쪽이에요. 흔히 말하면 그거죠.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죠? 현지화하는 영업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영업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특성이 이 해외 영업은 이건 아주 그 비교적 용이해요. 물건을 따내기가 물건을 그 화물을 갖다가 유치하기가 수주받아내기가 비교적 용이야. 이 부분은 비교적 난이에요. 어려워요. 예. 실화주를 영업을 해서 실화주로부터 물건 받아오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대리점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것은 그 대리점인 사람과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도 홍콩을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물류회사가 어차피 홍콩에서 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코차나를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홍콩계 포워다를 쓰든지 물건을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왕 그 물건 나갈 때 홍콩계 물류회사 쓰느니 우리 같은 한국계 물류회사 씁시다. 이러면 많이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수긍을 하고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영업은 비교적 용이해요. 근데 국내 화주를 상대로 하는 영업은 비교적 어려워. 예. 근데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국내 영업은 이분은 올해가 한번 영업에 성공하게 되면요, 그 장기적이고 그 장기적인 거래가 가능해요. 오랫동안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은 뭐냐면은 장기적 거래가 어려워. 이거는 그 중단기밖에 안 돼요. 중단기 거래가 돼요. 왜냐면은 이때 이제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 있는 그 물류회사들은 우리가 똑같은 물류회사 아니에요, 그죠? 흔히 말해서 서로가 너무 잘하는, 너무 프로페셔널한 선수야, 선수.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거 맞춰달라, 저거 맞춰달라, 가격 내려달라, 하여튼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현지 기업처럼 마치 이런 것 똑같은요. 이 국내 영업을 하게 되면 현지 기업이 여기에 카스터머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국내 기업 카스터머 것처럼 똑같이 해외 영업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대리점, 에이전시면서 또 준 카스터머예요. 준 카스터머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파트너면서 동시에 준 카스터머인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물건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를 갖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우리 그 홍콩에 있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홍계 포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업계는 서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홍콩에도 또 한국계 물류회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많잖아요. 홍콩에 13개가 있거든. 일본도 한 20개쯤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을 비교해요. 코차나 가격이랑 다른 홍콩계 포워다랑 가격, 그 다음에 코차나 서비스와 다른 한국계 포워다의 가격, 홍콩에 있는 한국계 물류회사의 가격, 또 서비스 계속 비교해.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거래처를 옮겨요. 그래서 중단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 단계가. 그래서 이런 쪽은 그 비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지만은 이 중단기 거래에 문제가 있어요.
단기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쪽은 그 영업 개발하는 데는 힘이 들지만은 오래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쪽 화주가 많게 되면은 이렇게 국내 영업을 해서 개발된 물량이 많게 되면은 이 물량이 많으면은 그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야. 프라핏은 높고 또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카스터머가 고객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장기적 거래니까 떠나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쪽은 수익 구조가 불안해. 불안한 수익 구조야. 왜? 서로 거래해서 물량이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전체 우리가 핸디하는 물량의 한 20% 30%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랑 거래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랑 그 터미네이션 관계를 갖다 단절하고 딴 데로 옮겨버리면 순식간에 매출이 줄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일로 해서 이쪽이 개발이 쉬우니까 처음에 이쪽에다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우리 이쪽에다가 엄청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 파트너가 개발해줘서 해외 파트너가 개발한 다음에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이 여기 보면 지금 그 코리안 포더 갖다가 우리가 그 통상 그냥 A 포더라고 합시다, 그죠? 예. 여기 까만 데 있는 거. 이 A 포더가 자기네가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한 거예요, 그죠?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해서 영업했는데 그 영업한 그 카스터머가 되냐면 바로 바이어 A예요, 그죠? 예.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죠? 바이어 A예요. 근데 이 바이어 A가 이제 물건을 갖다가 중국에서 수입을 내니까 LC 오픈한단 말이죠. 그럼 바이어 A가 물어봐요. 그 A 포더한테, 코리안 포더한테 물어봐요. 당신네 그 중국에서 거래하는 그 물류회사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코리안 포더가 A 포더가 우리는 그 중국의 상해에 코차이나 샹하이랑 거래합니다. 그러면 이 코차이나 샹하이에 대한 모든 디테일,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회사 이름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 이 바이어 A가 LC를 오픈하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코차이나 샹하이에 다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니까 뭐예요? 지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미네이션이라는 거예요, 노미네이션. LC 오픈할 때 포워딩 이름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미네이션 얘기예요. 지명한 거죠. 자, 이 부분 여러분이 그 오늘 수업 내용과는 뭐 꼭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는 거니까 이게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과 금년 더불어서 이쪽에 그 후이카고 쪽에다가 엄청 그 자체 영업에다가 그 주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도대체 계속적으로 그 노미네이션, 노미 그랬는데 이 노미네이션은 줄여서 노미라 그래요, 그죠? 예, 앞장을 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뭐 미국 가도 다 노미 그러거든요. 노미. 그다음에 그 컨설레이션 줄여서 컨설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미 그럴 텐데 도대체 노미가 무엇인가, 노미션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13페이지로